그런 취지 집행을 우리가 완수하는데 방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방해 역할을 하는 것. 하나는 이제 좁은 의미의 프리엠션이고 하나는 넓은 의미의 프리엠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영역을 우리가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아주 좋은 판결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한다, 판시한다. 한마디로 이러한 직업 안전과 보건 문제, 특히 시퍼렇게 연방 기준이 발효되어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주정부에서 특히 연방, 특히 연방 그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업 안전과 보건에 관한 주정부의 어떤 연방으로부터의 보호가 한마디로 승인받지 않는 이러한 그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이러한 오샤라는 그 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상충된다, 반한다. 반함으로써 한마디로 아무래도 이건 묵시조에도 우리가 우선권이 인정돼야 된다. 연방법 자체가.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전에 승인 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영역을 미세화 시킨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뭘까요? 한마디로 모든 고용주나 직원들이 한마디로 뭐 기본적으로 그러한 유사한 법률의 한 세트 법률에 우리가 규율 받는 게 의도용 거지, 여러 가지 뭐 이게 연방법, 주법 해가지고 헷갈리게 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딱 한 법률로 우리가 통일시켜가지고 하나로 해서 모든 법률이 일사불란하게 규율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샤와 관련된 이러한 직업 안전과 보건 문제를 우리가 주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오로지 사전에 허락을 받는, 승인을 받는 거죠. 주 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오샤법이라는 결국 뭘까요? 한마디로 전체 우리가 증거로서 보게 되면 의회의 의도죠. 한마디로 모든 작업자나 상업자들이 불필요하게 이중적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고, 주 입장에서 볼 때 뭘까요? 항상 어떻게 돼요? 뭐 직업적이고 직업 안전과 보건 프로그램은 이제 개발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마디로 연방 적용되는 연방 규정들이 기본적으로 가능한지 사전에 연방정부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이제 판결문의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USC 섹션 667조 A1을 보게 되면 특히 페더럴 기준 자체가 아직 발효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특히 직업 안전이라든지 보건 문제와 관련 규율을 하는 주법의 그죠? 주법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런 우선권으로부터 연방 정부의 우선권으로부터 보호를 한마디로 도움을 받고 구조가 되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이프노니까 한마디로 같은 이슈, 페더럴 연방법으로서의 같은 문제를 규율하는 주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그것이 단지 연방법에 좀 보완이 됐다고 단지 해가지고 우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뭘까요? 조금은 좀 환경적인 좀 측면으로 이제 가져간 게 일리노이법이고, 연방법은 뭘까요? 직업 관련된 모든 안전과 관련된 보건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규율하기 때문에 그건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가지고는 안 된다. 따라서 뭘까요? 주법 자체가 과연 그 연방법의 그 집행에 있어서 방해가 될지 우리가 결정하기 위해서 뭘까요? 연방법과 주법의 그런
궁극적인 목표라는 게 같다고 해서 우리가 얘기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주법 자체는 뭘까요? 당연하게 그런 방법 자체가 연방법에 한마디로 연방법을 집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 자체에 방해를 준다 그러면 뭐 당연하게 폐기돼야 된다. 우선권이 박탈돼야 되는 거죠. 우선권으로서 박탈돼야 된다. 좀 불길한 일리노이의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뭘까요? 자, 얼마나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소위 이러한 그 공중 보건 안전과 직업 안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룬 그 주법 자체가 두 가지의 그죠 영향을 주는 법률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이 법률에 따라서 우선권이 그죠? 우선권으로서 이제 박탈되는 거죠. 프리엠션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샤 액트라는 건 뭘까요? 오샤 액트라는 건 절대로 여기에서 뭘까요? 단지 주 법률 자체가 작업장의 안전과 그죠? 건강과 보건과 안전 외에 다른 목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오샤법 자체에 갖고 있는 내재적인 이런 선치권, 선치력 같은 것은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방법은 아주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방 대법원에 따라서 그 영역이라는 뭘까요? 그 파워라는 건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연장돼서 우리가 그 힘이 세다는 얘기죠. 지금 오샤라는 법은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가 작업장에 있는 한은 우리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런 데까지 우리가 확장돼 가지고 적용된다 이거죠. 이런 확장돼서 적용되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일리노이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연방 오샤법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이 법률 자체는 위헌이다. 따라서 폐기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해되셨죠? 아주 이걸 이해를 하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분위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뭘까요? 자, 우리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자, 한마디로 그러한 의회에 그죠? 명시된 그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또 법률의 어떤 효력 또 보는 것으로서 우리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연방법의 기본 효력을 우리가 방해하는 그런 주법의 입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연방 헌법의 최고 규정, 스프리머시 클로즈죠. 연방법의 최고 규정에 따라서 무효다. 여러분 이제 헌법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스프리머시 클로즈죠. 한마디로 스프리머시 클로즈에 따라서 연방법이 우선하는 거죠. 우선한다. 특히 이제 연방 페더럴 가버먼트죠. 페더럴 가버먼트와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어떤 스테이트 가버먼트하고 페더럴 가버먼트하고의 고난이죠. 고난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트 가버먼트의 어떤 법률 자체는 항상 우리가 연방 헌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밑에 하위 법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법의 일체정도 항상 연방 정부의 법률에 의거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쓸데없이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헛수고가 됐죠. 헛수고가 된 그런 케이스를 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주 정부 자체가 연방 규정을 충분하게 이제 방해한 거로서 우리가 당연하게 선치권으로 폐기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승인된 주 계획이 없다 그러면 오샤법 자체가 오샤가 결국은 주법을 프리엠션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그것이 이제 작업자의 그죠? 직원들의 보건과 안전이라 할지라도 명백하게 그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특히 명확한 실적인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제 한마디로 뭘까요? 자, 여기서 보면 State Law of General Applicability. 이 General Applicability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법을 이렇게 하죠. 자, 오샤 규정과 상충되지 않은, 갈등 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법 자체 모두가 물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프리엠팅하지 않죠. 일반적인 적용되는 주법 자체는 일반적인 특별법이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법은 한마디로 이게 작업자든 직원이든 비작업자든 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프리엠팅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같은 경우가 아마 작업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실적으로 어떤 직접적인 효력을 우리가 입히는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러한 문제는 뭘까요? 뭐라고 규정할 수 없죠. 직업 기준이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일반 대중의 일반적인 어떤 작업자를, 그죠? 직원들을 우리가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법률은 결국 뭘까요? 작업자의 안전을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고, 따라서 이제 작업장에서의 밖에 작업장 외에 환경적인 문제를, 그죠? 다루고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이 프리엠션에서부터 우리가 구조를 받지 못한다. 이것이 뭘까요? 주법이죠. 따라서 일리노이 법 규정 자체는 실제로 연방 위해 폐기물 규정과 관련된 그 문제와 직접적이고 실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폐기돼야 된다라는 거죠. 폐기됩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케이스를 했는데요. 뭐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면 더 하나 더 하고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다 어디 가셨나요? 박선영 씨? 박선영 선생? 네, 있습니다. 네. 이광수 선생 어때요? 네, 사실 저는 조금 따라가는데 조금 그렇죠. 벅차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막 3개씩, 4개씩 하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면 오늘 요거까지 좀 빨리 해서 뭐 남들 1시간 반 이상 하는 걸 제가 빨리 그냥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특히 요 판례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헌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판결문들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거든요. 많이 우리가 판결문을 많이 읽어가지고 뭐 다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충분하게 유수한 판결문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학기 초반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또 많은 양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개 판례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또 이렇게 한 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3개를 또 타겟을 잡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서둘렀는데 뭐 이 정도에서 제가 오늘은 줄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너무 많이 해도 또 버거울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이 2가지 판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사항 있으면 좀 연락 주시죠. 한번 저한테 의문사항 있으면 의문사항을 받고 오늘 수업을 맺을까 합니다.
박유정 선생은 다 아시는 거죠? 아니요, 저도 좀, 원래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판례는 굉장히 어렵게 써져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미안,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요 정도 판결문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판결문이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또 실제로 결론이 어떻게 나오고 또 리즈닝이 뭐고 또 룰이 뭐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지고 이제 자꾸 모르면 또 계속 읽으면 돼요. 읽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주옥과 같은 게 많아요. 참 하여튼 기가 막힌 문구도 많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데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사실상 바시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뭐 그냥 조금만 하고 이제 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업계에서 특히 커먼롤을 다루고 또 실제로 뭐 계약이라든지 또 실제로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이 판결문 자체를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진척이 없죠. 그래서 매번 제가 이제 이렇게 다음 시간은 제가 Chamber of Commerce죠. 이것도 Secretary Franklin Department of Labor에 대한 요것도 결국은 뭘까요?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에서 나온 거니까 15th Circuit에서 나왔던 미국 연방 고등법원 판결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요. 잘 모르는 분들은 한 10번 정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함의를 충분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